민감 국가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또 경계와 주의를 요하는 국가인데요. 미국의 에너지국에서 정보 방첩국이라는 그 관할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그리고 핵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그런 카테고리가 한 3개 정도가 크게 있는데 위험국가, 테러 지원국가, 기타 비지정국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기를 어떤 국가가 지정되느냐 하나는 이제 테러를 지원한다 또는 우리 미국의 국가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나라다 또는 세 번째는 이제 그 핵 확산의 위험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가들을 보시면 이제 25개 국가 정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동맹을 맺은 나라에서 포함된 것은 사실 최초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격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주로 한국의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학계에서 이제 그런 여론들을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언론도 함께 힘을 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경계를 해오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터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의 가장 트리거가 된 것은 12.3 계엄이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병대 의원님. 네. 지금 국회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핵무장론은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핵무장론이 트리거가 아니라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국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조가 딱 이런 논조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런 거고 경제부총리를 계속 네가 흔들고 있잖아. 이렇게 또 이 사건도 국무총리가 미국 통이고 미국 통상 통이고 이런데 국무총리를 탄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외교로 이게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뜬금없이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시작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이 민간국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 이번 계엄도 있지만은 계엄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국격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낮춰온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정책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트리거가 계엄이라는 것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또 내부에서의 그런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핵이든 또는 어떤 다른 분쟁, 전쟁이든 이런 것을 해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허약한 우리의 내부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장님은 보시기에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과잉된 수준의 친미 또는 뭐 바이든을 뭐 큰형님 모시듯이 하고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겁니까? 그렇죠. 뒤통수 맞은 면도 있죠. 예. 미국이 워낙 자기를 멋대로 하는 나라로 이제 사실상 변질되면서 특히 트럼프 들어서서. 근데 아마 아까 이제 바이든한테 요구한 거 그때부터 미국이 윤석열이는 앞에서는 아부한체지만 뒤에서는 막 욕도 서슴는 자로 봤을 때 핵무장 안 할 것처럼 해놓고도 뒤에서 막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미국의 이제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네. 세계 어떤 핵이라도 에너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관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핵무장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까 뭐 박정희 때부터 시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심해지긴 했는데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위헌 불법 계엄 폭동 내란 일으키네. 아이고 그럼 요놈이 많이 성공했으면 행해라도 별짓을 이거보다 더한 짓도 있겠네. 하지마라는 북한과의 전쟁도 유도를 하질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기원폭동까지 일으켰다. 그럼 진짜 성공했으면 분명히 핵무장도 하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 똘 아이다. 예. 그러면서 실패하긴 했지만 비상계엄이 경고를 한번 줘야겠다 한국에. 그래서 민간 국가로 분류한 게 아니라 이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민주당이 뭐 친미 반중이어 아니 반 친중 반미여서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 팩트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딱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계엄 때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 때 한국군이 움직였잖아요. 한국군이 움직일 때에는 당연히 미국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한미연합사. 예, 한미연합 그렇죠. 통보를 네. 해줘야 되는데 그 통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군이 움직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민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경고를 해서 어디는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해주게 돼 있대요. 아. 미국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 미국 군대 군인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안전을 위해서 이게 다 돼 있는데 그런 정보를 전혀 안 줘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자, 말씀을 대표, 요 질문부터 제가 예.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네. 덜 하신 측면이 예. 있어서 민간 국가를 지정이 네.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조셉 윤입니까 대사 대리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통내 불중으로 된 것이 유감할 뿐 큰일은 아니다. 예. 별일 아니다. 쓸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불이익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불이익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에너지부라는 그 미국의 에너지, 핵 관련 또 AI, 양자 기술,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거의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네. 교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우리나라 있어요. 학자들이 미국의 에너지부 차원의 여러 기관들과 예, 교류를 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 단계마다 많은 부분에서 그 행정적인 이 제약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기술 교류를 못 하네요. 굉장히 제약이 따른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런데 조샘준 대사님의 말씀은 당연히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네.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대사님도 뵙고 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한미동맹의 상황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민명도 의원님하고 안진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좀 요약 정리를 하면요. 사실 이렇게 됩니다. 2023년 1월 달에 1월 2일 또 1월 10일 날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대통령께서 그 핵에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서 그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전술 핵무기 배치하고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해 이제 4월 말일 날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윤 정부의 지속적인 그러한 그 핵무장에 대한 푸시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워싱턴 선언 통해서 또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회담을 통해서 거기에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NPT 조약,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달래놓고 그런데 한국에서 원하는 그 핵 플래닝 컨설팅 그룹 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 그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서 국민의힘당의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회 내에서 외통위 산하에서 무궁화 포럼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포럼까지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트리거가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맹에다 대놓고 민간 국가를 실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12월 3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교 공관 측면에서는 그때 골드버그 대사가 정말 그 외교부 장관 차관 컨택을 시도했는데 전혀 전화도 이게 무시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 정보부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 8군이 움직이려고 했다. 그리고 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이제 그 계엄 이후에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 성명들을 냅니다. 한 20여 명 가까이 내요. 그리고 12월 6일 날
브레이 셔먼 의원이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민주주의를 근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이지 정권과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연방의원들이 딱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쪽을 방문하는데 여기를 빼버려요. 한국을 빼버렸죠. 네.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그 커트 캠벨 아시아 책임자가 또 강하게 윤석열은 큰 실수를 했다. 예. 비판을 하죠. 또 더 나가서 1월 10일 날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 바이든 때 그분도 또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행정부에 형성되면서 의회까지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서 안 나온 건데 사실 비슷한 시기에 1월 23일자로 한미동맹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미 의회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자는 차원에서 affirming alliance between US and ROK라는 게 나와요. 한미동맹 확인 결의안. 근데 보통 이런 결의안이 나오면 민주당, 공화당 다 10몇 명씩 찬석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바로 하원 본회의에 통과되는데 지난 3월 4일까지 이걸 탐 소아즈라는 뉴욕의 하원의원이 발의했는데 한 명도 사인 안 하다가 지금 3명만 사인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그 조야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한국 정치권 자체를 불신하는군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2일을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핵무장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윤석열 이 내란 세력의 친위 구테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아주 그 증오감까지도 미국 조회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를 수십 년 네. 또 한미 관계 이런 걸 이 뒤로 후퇴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얼마 전에 한미동맹 결의안을 예. 우리가 부랴부랴 한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3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걸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네. 다음 달 4월 15일이죠. 이, 민간 국가 리스트가 확정이 된다는데, 상황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안덕근 산업통상장관이 한 3주 만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을 과의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처음에 네네네. 왔었고 네. 지금 이제 이 부분까지도 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색이 뭐냐면 한번 지정되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못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지정되면 그게 쉽게 리프트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검토하는 과정을 걷겠지만 어렵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로켓맨하고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하면서 막 전쟁이 일으킬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오토 원비어 사건이 북한에서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왔는데 죽어서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그거 아직까지도 리프트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면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을 강하게 표시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거를 그냥 놔뒀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행정명령 하나 내는 것도 한 번 내려지면 어렵다. 지금 북한에 부여된 제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재 전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 한 번 제재되면 그게 굉장히 그걸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